기대 없이 봤다가 빠져들었다. 이런 반응이 컸던 것 같아요. 고민 씨와 강하늘이 호흡을 맞춘 로코 당신의 맛입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콘텐츠 매거진 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네, 이번에 저는 당신의 맛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에디터들이 맨 처음에 작품을 볼 때 어느 정도로 어떤 것들을 관점들을 보는지를 좀 설명해 보고 싶었고, 이렇게 명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당신의 맛의 정보들. 사실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까지 알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저 숨겨진 이면의 어떤 메커니즘들을 보는 게 우리의 또 직업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당신의 맛을 맨 처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돼요. 하나는 고민 씨라는 배우인데, 고민 씨 배우가 이번에 백상에서도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강하늘 배우는 올해 진짜 무수히도 많은 작품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조화, 일단 신선합니다. 신선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 강하늘은 장르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올해만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고민씨 배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씨 배우를 생각해 볼까요? 떠올려 볼까요? 굉장히 어떤 장르물에서 되게 개성이 넘치다 못해 약간 섬뜩한 최근작을 이번에 백상에서 노미네이트 됐던 최우수 연기상으로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을 떠올려 보면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였는데, 여기에서는 재벌인데 굉장히 사이코패스인 핏빛 범벅인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했던 작품들 역시 굉장히 장르물에 적합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누둥 고민 씨의 첫 번째 로코입니다. 일단 고민 씨가 화면에 등장했는데 저는 고민 씨 작품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새롭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등장부터 했고요. 그리고 강하늘과의 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또 고민 씨가 사투리를 씁니다. 이 배경이 전주거든요. 전주다 보니까 이제 고민 씨가 전라북도잖아요, 전주가. 고민 씨가 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최근에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를 떠올려 보면 작년에 이제 정년이의 김태리 배우가 있었죠. 김태리 배우가 구사했던 사투리는 전라남도 목포의 사투리입니다. 목포와 전라북도 전주의 사투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김태리의 사투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고민 씨가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다,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셰프인 고민 씨, 굉장히 작은 원테이블 식당, 작품 속의 표현을 드리려면 숨어있는 맛집, 그런데 너무 깊게 숨어있어도 찾을 수 없는 맛집, 이런 얘기를 해요. 셰프로서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뭔가 그거를 사업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하늘이 누구냐? 강하늘은 음식업계 1위의 이제 후계자예요. 말하자면 지금 정도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CJ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정도의 기업의 오너의 자식인 거죠. 둘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여기 미슐랭 3스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와요. 하지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수식어는 이렇게 하거든요. 레시피 도둑이라고 많이 해요. 레시피를 훔쳐가서, 왜 대기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은 곳들을 흡수할 때 그 레시피를 가지고 굉장히 사업성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한 1, 2회 만에 로맨스가 싹습니다. 왠지 밑도 끝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설레요. 저 사람이 웃는 걸 보고 설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설레고 술 마시는 거 보고 입술 막 보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로맨스가 성립됩니다. 괴연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냥 만나면, 이성이 만나면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가 스토리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준희 감독,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충무로가 주목하는 어떤 신의 감독이었어요. 차이나타운이라는 이 작품이 2015년도 작품인데, 한준희 감독이 첫
장편 상업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큰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연출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한준희 감독의 나이가 1984년생입니다. 이 2015년에 데뷔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더 가능성을 받겠죠. 그런데 이후에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뺑반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2019년이에요. 공효진과 조정석이 막 나왔죠. 류준열 배우 나왔고요. 그런데 2015년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감독이 했던 작품 치고는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주저앉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나옵니다. DP. 첫 시리즈이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흥행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준희 감독이 각본을 같이 쓰긴 했지만 김보통 작가라는 그 DP의 원작자가 함께 극본을 썼어요. 김보통 작가와 함께 하면서 DP가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미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준희 감독의 이름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준희 감독이 이제 만든 회사가 쇼트케이크라는 회사예요. 제작사죠. 사실 많이 이제 감독들이 본인의 제작사를 많이 차리거든요. 근데 이 쇼트케이크가 네이버의 계열사인 플레이리스트에 인수가 됩니다. 이제 뭐 성공한 거죠. 우리가 항상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이죠. 대기업에 인수되는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작품들, DP 시즌2도 나오고, 약한 영웅, 클래스1, 클래스2 제작도 쇼트케이크가 하고, 이게 이제 한준희 감독의 모습인데, 부럽다. 쇼트케이크의 대표이자 제작도 많이 맡고 있고, 연출도 많이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무로에서 한준희 감독이 연출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고연차의 감독들도 계속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만 이제 계속 크리에이터로만 이름 올리는 게 맞냐라고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산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팀에서 이제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드라마나 OTT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작사를 차리면서 좀 더 다양하게 제작자로서 이름 올리는, 말하자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름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섭외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힘을 보태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한준희 감독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보통 작가랑 이제 제 지인이기도 하고, 저희가 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인이기도 하고, 대학교 때 지인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영화 감독님들한테 많은 한준희 감독님의 작품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곳에 약간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당신의 맛이 넷플릭스로 동시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지니TV ENA 얘기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후로 밀어놓고, 한준희 감독이 이 DP 때도 느꼈지만 넷플릭스와 굉장히 애정이, 이 결속이 두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약한 영웅도 웨이브 1에서 2로 넘어오는 이런 정말 본 적 없는 이런 입양되는 어떤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역시도 또 한준희 감독의 크리에이터잖아요. 제작사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 저는 여기에서 한준희 감독님 힘이 있다, ENA랑 같이 넷플릭스로 동시 방영하면서 당신의 맛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시작이 1.6%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기대가 없었던 것도 있고 ENA라는 채널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단 2회 만에 2%로 상승했어요. 월화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TVN이 금주를 부탁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1회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2회에서 오히려 시청률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월화극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당신의 맛은 반대로 올랐어요. 제가 말했죠.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 간단하다. 앞에 1회 시청률이 어떤 기대치나 어떤 홍보 마케팅의 일환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이후부터는 계속 이 작품에 대한 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신의 맛이 2회 만에 어쨌건 평가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한준희 감독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뭐 일단 한준희 감독이 이제 뭐 연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잠깐 더 덧붙여 보자면, 다음 연출작은 손석구 배우가 나오는 차기작 로드라는 연출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제작이 하나가 있는데 고민시 배우가 또 출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죠. 꿀알바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쇼트케이크가 제작을 맡았고 한준희 감독이 이제 아마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더 깊게 보죠. 이번에는 지니TV, ENA. 여전히 기사를 보면 당신의 맛을 이렇게 두 개로 수식할 거예요. 지니TV 오리지널 시리즈 당신의 맛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요. ENA 월화 드라마 당신의 맛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너무 복잡해. 맞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OTT라고 해야 되나요? IPTV 그 말이 더 친숙하죠. 지니TV가 도대체 뭔데? 지니TV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은 왜 통신사 3사가 있잖아요. SK, KT 그리고 LG U+가 있잖아요. 이 3사가 각자 IPTV를 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BTV라는 걸 하고 있어요. BTV. 그리고 LG U+는 U+TV. 이건 이제 모바일에 요즘 오리지널 많이 만들고 있는 거 보시죠?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니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니TV는 앞에 이 두 개에 비해서 좀 생소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과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메가패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 세대만 알 수 있는 어떤 건데 메가패스 TV가 있었고 그 뒤로 뭐 쿡TV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올레 TV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 세대별로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0월에 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니TV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니TV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IPTV고 OTT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뭐였냐면 설현과 임시완이 주연을 했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역시 웹툰 원작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OTT로 넘어가면서 봤다는 사람들 많지만 이 방송을 할 때 왜냐면 이 채널의 인지도가 낮았고 뭐 잘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 봤고 그리고 2023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듭니다. 남이 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뭐 윤찬영이 나왔던 박민아랑 윤찬영이 나왔던 딜리버리맨 종이달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했던 김서영 배우가 나왔던 종이달 그리고 이건 좀 많이 할 거예요. 김태희와 임지연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남남 최수영 배우가 반대쪽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남남이랑 전혜진 배우와 최수영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남남이 있었고 그리고 정우성 배우와 신원빈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사랑한다고 말해줘 요게 있었어요. 2023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솔직히 이 편수가 좀 줄었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만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유어 아너가 손현주랑 김명민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거 웰메이드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나의 해리에게는 이슈가 굉장히 됐었죠. 나의 해리에게는 이 신혜선 배우의 1인 2역이 정말 기가 막혔다. 그리고 남배우인 이진욱과 강훈도 호흡이 찰떡 같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남이부 고현정과 려원이 호흡을 맞췄던 게 좀 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당신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지니TV는 오리지널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니TV가 ENA랑 이퀄이냐? 또 이건 아니에요. ENA는 또 뭐냐면 KT의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등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IPTV의 어떤 지니TV라는 게 있다면 ENA는 또 KT 산하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니TV에서 만든 오리지널을 여기다 많이 배포를 하겠죠. 그렇지만 ENA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이 지니TV 오리지널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안 그래도 채널도 많고 복잡한데 OTT에, IPTV에, TV에, 무슨 케이블에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보다가 이 드라마를 어디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니TV가 만들었지만 ENA 월화에 나오면서 동시에 넷플릭스 상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ENA 하면은 우영우를 많이 떠올렸는데 우영우는 또 지니TV 오리지널 아니에요. 여기는 A스토리가 만든 곳인데 그때 ENA가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지니TV도 공격적으로 ENA 작품들을 많이 넣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ENA는 뭐 어쨌건 KT그룹의 계열사 채널이다 보니 뭐 지니TV랑 식구다, 한 식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 당신의 맛이 당신의 맛 이 스토리 배우들과의 어떤 합과 연기와 어떤 거 이면에 크리에이터로 숨어있는 이 한준희 감독과
한준희 감독이 하고 있는 제작사인 쇼트케이크의 뭐 이력이나 그리고 이 채널 지니TV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히스토리 그리고 방송이 되고 있는 ENA라는 채널의 특성 이 두 명이 한지앱 KT라는 어떤 통신사 거대 통신사 그리고 지니TV가 사실 IPTV 중에 1위거든요 지금 현재 뭐 그런 것까지 염두하면은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채널의 이 작품을 알리고 게다가 넷플릭스에 깔렸다 뭐 올라갈 가능성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맛을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으나 당신의 맛에 좀 빠져서 깊게 알고 싶다면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이건 왜 한준이가 누구지? 크리에이터브로 왜 참여를 했지? 왜 넷플릭스로 왜 ENA랑 같이 제공하지? 지니TV 오리지널은 뭐지? OTT인가? 뭐 이런 고민을 품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시 배우의 첫 로코이자 강하늘 배우와 합을 맞춘 당신의 맛 여기까지입니다.